지금부터 대구 해와여자고등학교 판소리팀의 모의 자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진식은 피해자 우창범을 2020년 12월 24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해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묻는 말이 맞으면 예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피해자 우창범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식 씨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김진식 씨를 본 재판의 피고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본교 모의 자치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인, 검사,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살해 사실 증명 및 피고인의 형벌 부여를 주장하는 일에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하고 형법 위반에 따른 형벌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의 신문을 할 때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호인은 피고인 김진식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살해 사실의 정당성과 타당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주장하며 정상 창작을 또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변론 시 증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론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회의실에서 피고인에게 내릴 형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자치법정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고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고인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태를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배심원 대표 선서하십시오. 저희 배심원 또는 이 재판에 있어 자신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선 살해 혐의가 있는 피고인의 진술 및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의 참석 이유를 낭독하여 주십시오. 피고인 김진식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우창범, 장민창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창범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본 자치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은 검사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피고인 2020년 12월 24일 1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장민창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에게 장사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가 피해자가 다리도 병신인 게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서랍장 속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며 욕설을 가한 행위도 인정하십니까? 네, 그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남은 다리도 마저 잘라줄까라고 도발하다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식칼로 마주 앉아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로 찌른 것은 아닙니다. 우창범은 알고 지낸 지 10년도 넘은 친구였고 종종 만나서 술도 같이 먹곤 하는 사이였는데 제가 친구를 왜 찔러 죽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친구 사이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평소 큰 컴플렉스였던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조롱하는 친구를 그간 쌓아온 친분만으로 용서할 만큼의 이성적 판단 능력이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실제로 욕설을 하며 칼로 위협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황상 판단력이 온전치 않고 감정이 격해져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신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은 변호인이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재판장님, 본 변호사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현장에 있었던 장민창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선서, 나 장민창은 나 스스로의 명예와 사법 준수를 위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 평소 피고인과 일면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이였습니까? 네, 저희 동네에서는 저와 김진식, 우창범 이렇게 셋이서 10년지기 친구입니다.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밥도 먹는 사이입니다. 그럼 피고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제가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 피고인이 욱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까? 진식이도 사람인지라 화난 모습조차 아예 본 적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사소한 일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닙니다. 적어도 순간 욱해서 사람까지 죽이려는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평소 그의 행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이번에는 피고인의 다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가 편치 않다는 사실에 대해 예민한 편입니까? 항상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했던 모양입니다. 평소처럼 셋이 모여 진식이네 집에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진식이 책상에 있던 정신과 상담 진단서와 처방받은 약이 놓여진 것을 보게 되었고 진식이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될까봐 아는 척은 하지 않았지만 진식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난 뒤로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정신과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은 함께 술에 취하지 않았었나요? 저 또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많이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증인이 본 피고인의 살해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고인은 무릎을 꿇어앉아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좌측 다리에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장애가 남아 좌측 다리를 구부리거나 꿇어앉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가 무릎을 꿇어앉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이 정확합니까? 사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낮은 자세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이후 증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놀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감식반의 과학수사 결과에 의하면 증인은 살해 도구로 사용된 칼 2자루를 집 앞 감나무에 꽂아주고 집 앞에 누워있다가 동네 주민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하여 구급차를 타고 경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해 도구로 사용된 칼 2자루를 집 앞 감나무에 꽂아두었습니까? 저는 피해자와도 친구였으나 피고인과도 친구이기에 피고인이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고가 아닌 증인이 이번 사건의 피고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당시에는 제 친구가 저지른 범죄를 감싸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4가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의 상황 진술은 증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가 살인행위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의 살해 증거로 제출된 시칼에는 피고인과 증인 장민창의 질문이 모두 묻어있기 때문에 이는 피고 김진식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저 증인이 진술했듯이 피고와 피해자는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왔으며 정신과 상담을 통해 피고인 자신의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였기에 피고인의 장애 사실을 비꼬았다는 것이 피고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과 범죄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점, 지인과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평소 주변 지인에게 신뢰를 얻을 만큼 바른 행실을 소유했다는 증인의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이번 살인사건이 피고 김진식의 소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먼저 장민창의 경찰 피의자 신문 증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으며 해당 증언 역시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장민창 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장민창 씨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장민창 씨는 유일하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장민창 씨가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범행을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고 오히려 범행 직후 범죄 도구인 칼 2자루를 품에 안고 집 밖으로 나가 나무에 꽂아둔 후 집 앞에 누워있다가 동네 주민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해 그대로 119 구급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난 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 김진식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장민창의 진술은 신빙성이나 인위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민창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최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술을 마신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애를 조롱하며 도발한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인 장민창 씨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실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엄연히 살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검사 측은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 김진식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측 최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피고인은 2급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외상 및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진식은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12년 동안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던 증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평소 다분히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10년지기 친구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내뱉은 조롱에 격분하여 살인하였다는 점은 피고에 대한 억측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피고 김진식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증인 장민창과 피고 김진식의 DNA가 함께 감식된 칼 2자루뿐이기에 피고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범행을 한 범죄자의 정황과는 다소 이례적인 피고의 사건 발생 이후 행동, 그리고 증인 또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의 살인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못한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피고 김진식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살인에 대한 형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매우 크기에 단지 정황이나 가능성만으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장애와 평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행실, 그리고 사건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제 소중한 친구였던 피해자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저는 저의 다리가 편치 않아 때로는 우울감과 답답함을 느낀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슬픔에 빠져들지만은 않고 상담을 받으며 극복하려는 노력을 행했으며 때때로 저의 친구들이 제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며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10년지기 친구를 죽였다는 혐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회의를 위해 20여 분간 휴정 후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한 후 20여 분 후에 이곳에서 다시 개정하겠으니 배심원단 여러분은 재심원 회의실로 자리 이동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잠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구 회화여자고등학교 모의 자치법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장 판결문을 낭독하여 주십시오. 저희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물인 시칼에서 피고인뿐 아니라 증인 장민창의 지문도 검출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과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진으로 신고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태도로는 다소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배심원단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본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김진식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